자, 보수개혁신당, 새누리당,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여당 내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노선 투쟁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관련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 결국 맡게 됐는데 글쎄요. 인적 청산 관련해서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군요. 소개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거의 책임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다. 서로 노력해서 쇄신해야 될 일이고 서로 책임져야 될 일이지 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뭐 당연합니다. 뭐 그거는. 자, 친박의 핵심인 서청원 의원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임명진 목사님 아주 잘 아는 분이고 새누리당이 비대위원장 잘 모신 것 같아요. 네. 유승민 비대위원장 이상으로 개혁할 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은 개혁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인적 청산이 핵심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해체까지는 못 가겠죠. 그런데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해서 혁신하겠다는 건데 인적 청산을 하려면 친박의 핵심에 대한 인적 청산인데 과연 임명진 목사님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지금 나왔지만 서청원 전 대표님하고도 친한 분이고 한데 과연 새누리당에서 지금 주축인 친박의 핵심들을 인적 청산할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인적 청산이 도대체 뭐죠? 인적 청산이 뭔지 그거부터 정의를 내리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주민 소환 투표로 해갖고요. 임기 전에라도 그거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인적 청산이라는 건요. 제가 봤을 때 기껏해야 당적 박탈이에요. 기껏해야 당에서 출당시키는 게 저기예요. 적어도 인적 청산하려면요. 당신들도 이렇게 박근혜 이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력자들이니까 당신들 정계에서 은퇴해라, 배지 떼라. 임명진 위원장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적 청산에는 기껏해야 당에서 그 하는 건데 별 효력 없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무소속 의원을 만드는 거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예요. 출당이라는 건 뭐 기껏해야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그 처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또 의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 3분의 2 의결이 있어야 돼서 사실상 그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의문이라는 거죠. 인적 청산이 의문할 필요 없이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신 의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출당을 시켜들 지금 한 명이 더 새로운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새 싸움 하려면 그런 걸 다 고려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또 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임명진 뭐 위원장만 무슨 뭐 상당히 참신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옛날부터 세를 가지고 있는데 세다툼을 하는 식으로 싸워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인적 청산은커녕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 지금 남아있는 새누리당의 이미지조차도 제가 볼 때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말고요. 이제 보수개혁신당 아직 가칭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 차이가 좀 있나 보죠? 지금 당장 왼쪽에 보면 나경원 의원이 있고 김무성 전 대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 현재 그 당선을 많이 이끌고 나가는 데인데 유승민 의원은 안보 문제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경제적으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상당히 많이 겹칠 정도로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차피 대권은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영입을 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권에 꿈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또 갈등이 있는 거죠. 왼쪽에 나경원, 김무성 전 대표하고 다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옛날부터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진보는 왜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그랬는데 분열을 또 보수 진영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뭐 새누리당이 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니까 새누리당의 비주류들이 나와서 고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신당이 정말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고 진짜 보수를 하겠다는 하니까 이 중도 우파들이 생각하는 나라 걱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이 정강 정책 만들고
그 가치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나름대로 노선 투쟁이 이런 건 바람직하다. 저러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외연을 넓힐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 속에는 또 하나의 적이 있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은 현실적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한 구상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나경원,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유승민 지금 의원이 그 당에 출발한다면 그 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유승민 의원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선에서 승산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다른 대선 주자, 예컨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모셔와서 우리가 외연을 더 키워보자 이런 맥락까지 있기 때문에 저런 갈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 정도는요, 저는 뭐 정책 논쟁은 얼마든지 해라. 다 근데 저게 정책 논쟁으로 포장된 파워게임, 주도권 경쟁일 때 만약에 그런 실체가 드러나면요, 국민들은 또 눈살 찌푸립니다. 그러니까 저 신당한다는 분들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낡은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 기대가 꺼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거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조금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여야 의원들, 국조특위위원들과 만나고 있거든요. 관련된 소식 계속 들어온 대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교수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